1강이다. 첫 번째 가는 산민이야, 산민. 자, 이 한씨는 말이야,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가혹한 세금으로 백성을 수탈하고 도탄에 빠지게 하는 관리에 대해서 얼마나 백성들에게 원망의 대상이 된지를 지금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거야, 고발. 근데 목소리는 여기 아줌마, 아녀자의 목소리로 그 탐관오리 같은 백성을 괴롭히는 관리에 대한 고발을 담고 있는 내용이다. 고발 내용을 보다 보면 고통받고 있는 백성, 그리고 여기서 대화하고 있는 김창협이라는 사람이야. 대화하고 있는 현장감이 느껴져. 자, 실제로 가다가 어떤 지역에서 아녀자를 만나고 그녀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그 다음에 관리들이 가혹한 수탈을 하고 있는지를 고발하고 비판하는 내용이다. 자, 그러면 산민 한번 보자. 산민. 산에 사는 사람이 산민이겠지, 그지? 말에서 내려와 사람을 부르니. 말에서 내려왔대. 저 정리 한번 해보세요. 말에서 내려왔다는 건 말을 타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조선 후기에 말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죠. 말에서 내려와 사람을 불렀단 말이야. 부인이 문을 열고 나와 보고서 초가집 안으로 맞아들이고, 손님이 왔으니까 나그네, 여기 나그네가 누구야? 나그네가 누구야? 나지 누구야? 화자. 위하여 밥상 내온다. 근데 밑에서 나온 대로 본다면 백성들이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그네를 위해서 밥상을 내온다는 것 자체가 백성들이 인정이 있다, 혹은 친절하다, 순박하다, 뭐 이런 거야.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밥상을 내오는 거지. 손님이, 나그네가 배고플까 봐. 인정이 뭔지 알지?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제 대화가 나온다. 직접적으로. 바깥 어른 어디 계시오? 라고 질문했단 말이야. 질문. 대화는 주고받는 거니까. 지금 부인, 아녀자가 지금 나그네를 맞이했기 때문에 남편 어디 갔냐고, 바깥 어른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아침에 쟁기 들고 산에 갔다오 대답한 거야. 제목이 산민이니까 산속에 사는, 뭐 예를 들면 그 나무하는 사람, 아니면 석탄이 된다. 그 목탄 만드는 사람, 화전민들을 산민이라고 하지 보통, 그지? 그래서 아침에 쟁기 들고 산에 갔다오라고 부인이 대답한 거야. 자, 산밭은 너무 갈기가 어려워 해가 저물도록 못 오신다오. 자, 산밭은 너무 갈기 어려워. 이 아주 척박한 현실이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런 척박한 현실에서 살아가니까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죠. 해가 저물도록 못 온다. 노동이 아주 힘겹게 고달프게 노동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사방을 둘러봐도 이웃은 없고 개와 닭들 비탈해서 서성대누나. 이거는 지금 산민들이 살고 있는 주위 환경을 살펴보니까 별로 그렇게 녹록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숲속에는 무서운 호랑이가 많아. 무서운 거야. 두 번째, 뜯는 콩잎 광주리에 반도 안 된대. 이 궁핍한 삶이 왜 그런지 알겠다. 자, 궁핍한 삶이 뭐냐면 위에서 말한 대로 산밭이 너무 갈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두 번째, 숲속에 호랑이가 많아. 무서워서 못 나가. 콩 뜯어봤자 수확도 별로 못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궁핍한 삶의 원인은 호랑이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수확도 별로 못해. 그죠? 궁핍한 삶이 이렇단 말이야. 자, 가련할 손, 가련하다는 게 불쌍하다. 이것이 뭐가 좋다고 척박한 두비산굴에 산단 말인가? 라고 물어봤더니 이것도 질문한 거지. 화자가 질문한 거야. 편할사 저 너머 평지의 생활 가고파도. 자, 이건 대답이네, 그지? 여기 안학이 대답하는 거야. 저 너머 평지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고을 관리가 너무 무서워라고 얘기했다. 그럼 고을 관리하고 무서운 호랑이가 있다면 피하고 싶은 건 더 사악하고 탐욕스럽고
백성을 수탈하는 고을 관리가 더 싫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을 관리가 마을을 다스리는 벼슬아치를 말하는 거지. 무서워라고 얘기했어. 우리가 이거에 해당되는 한자 성어가 있지. 가정 맹어호라고. 맹어호. 자, 여기서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 안악이 얘기하는 게 저 평지에 가서 살고 싶어. 호랑이 때문에. 그런데 그 평지에 가면 고을 관리, 호랑이보다 더 못된 놈이 있다고. 혹독한 정치라는 관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호랑이보다 무서운 게 바로 가혹한 정치다. 가혹한 정치는 뭐 억울하게 뭐 사람을 잡아가는 것도 가혹한 정치지만 세금을 엄청 매겨가지고, 그리고 우리 그거 알잖아. 죽은 사람한테는 막 세금 부과하고 마을 단위로 부과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래서 우리는 산골에 살고, 산골에 사는데 궁핍하다. 그래도 여기가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럼 산민,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 나오는 질문들이 좀 있으니까 한번 볼까? 산민 그러면 이 한시는 한시는 대비적 공간이 나와. 대비적 공간. 대비적 공간이라는 건 상반된 공간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그지? 산골과 저 너머 평지. 그렇지. 산골에 살고 있는 사람과 반대되는 건 저기 멀리에 있는 뭐라고? 평지가 나온다, 그지? 평지. 이렇게 대비적 공간이 나온다? 맞았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문답이 나온다? 맞죠? 여기 화자하고 안악내하고 문답을 하고 있는 거야, 문답. 질문하고 대답하고 있는 형식으로 시상이 전개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물을 통해서 궁핍한 현실을 얘기하는 거지. 이 공간, 산골, 산민들이 살아가는 공간. 자, 보니까 뭐라 했냐면 궁핍한 걸 드러낸 거.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이거다. 개와 닭들이 비탈해서 서성대. 개, 닭. 그 다음에 수확을 해도 콩잎은 반밖에 안 돼. 이게 자연물이야, 자연물. 자연물 가지고 궁핍한 삶을 얘기했다. 개하고 닭하고 콩잎. 이게 자연물이고 이게 산민들이 어렵게 살아간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다. 자, 이게 이 민중의 힘겨운 삶을, 즉 민중의 현실을 고발하는 한시, 여기 산민의 내용이야. 조금 더 확인해 보면 이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1, 2, 3, 4, 5, 6, 7, 8 이렇게 A하고 B하고 C하고 D 이렇게 4단 구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기승전결이고, A부터 확인을 한번 해볼게. A의 내용은 무슨 내용일까? 그러면 자, 산골 부부가 있잖아. 산골 부부, 산민이 사는 산골 부부. 경제 형편은 궁핍하지만 인정이 넘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B로 갔더니 B에서는 요즘 굉장히 힘겹게 살아가는 산민의 형편을 얘기한다. 척박한 현실,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걸 드러내는 게 바로 B, 5부터 8행까지. 그 다음 C는 9부터 12행까지인데 여기는 부인의 한탄이다. 한탄의 내용은 바로 위에 있는 걸 한탄하는 거겠지. 우리 너무 힘들어요.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여기가 핵심이지. D가 뭔데? 비판이죠. 비판. 알지? 화자하고 부인하고 아녀자하고 대화했는데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이 글을 짓게 된 이유일 수도 있고 메시지일 수도 있고 다 비판과 고발을 하고 있다. 평지에 있는 고을 관리를 비판하고 고발하고 있다.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가 저들 때문이다. 저들의 수탈 때문이다. 이게 산민이었어. 자, 나로 가자. 나는 합강정가라는 가사작품인데 이 가사작품은 위에 산민하고 왜 연결됐을까? 그러면 현실 비판 때문에 그런 거야. 현실 비판.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정자라는 말이 뭐야? 이거 관리, 힘 있는 권력자를 말하는 거야. 권력자가 백성들을 수탈하는 내용이 산민이었다면 위정자의 올바른 자세, 이게 이제 백성을 잘 돌보는 건데, 그러지 않고 향락과 태폐, 아니면 자신 정말 개인적인 어떤 쾌락을 즐기는 이런 거에 대한 비판, 현실 고발, 이런 의미에서 같은 맥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사 작품이다. 그래서 이
합강정가라는 것은 전라도 감사였던 그 이름이 뭐지? 정민식이라는 사람이 그 강가 옆에 합강정이라는 곳에서 이웃에 있는 수령들을 모아놓고 막 뱃놀이하면서 민폐를 끼치고 막 그런 것들에 대한 현실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해서 써놓은 가사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대 지식인이건 아니면 권력자건 이런 사람들에 대한 현실 고발 의식, 이게 바로 핵심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지. 본문에서 한번 볼까? 구경가세 합정강의 구경가세. 그러면 지금 이름보 그래서 사음보의 가사 작품이다. 시조처럼 사음보로 돼 있어. 자, 그러면 어디를 구경 가는지 한번 볼까? 때는 9월 그리고 23일 기린인가 명절인가, 아주 좋은 날인가 아니면 우리의 풍습 명절인가. 순시 나온, 순시가 뭐냐면 이게 차례차례 이게 돌아보는 걸 순시라고 하는 거야. 순시 나온 우리 감사, 아까 누구라고? 정민씨라는 사람을 지금 고발하고 있으니까 우리 감사 이날 뱃놀이 하니, 뱃놀이, 자, 순찰한다는 얘기로 순시라고 내지. 차례대로 마을을 돌아가는 걸 순시라고 하고, 감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도지사쯤 되는 거야. 자기가 맡은 전라도 지역을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는 거야. 천추절 성절일 즐거우나 창호산 저녁 구름 슬프도다. 천추절 성절일. 여기는 지금 그 즐거우나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즐거운 시절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명절날이란 말이야. 즐거운 날인데, 창호산은 그 중국의 요순 시대 때, 요순 시대가 태평성대였잖아, 그지? 태평성대에 순임금이 죽어서 묻힌 곳이 창호산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순임금이 묻혀 있는 창호산을 얘기한 건 순임금이 태평성대를 만들었던 임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태평성대를 그리워한다라는 의미로 창호산을 얘기한 거고, 저녁구름이 슬프도다, 이건 현실을 얘기한 거야. 관찰사 부임, 정민씨 아까 얘기했던 관찰사 부임 뜻밖이나 남쪽 백성 괴로움 내 알성가. 자, 당시에 위정자였던 관찰사 정민씨라는 사람이 이렇게 순시하고 뱃놀이를 하면서 즐기고 있단 말이야. 백성들, 아이고 괴로운데 뭐 음식을 차린다든지 불려간다든지, 그럼 괴로운 일이잖아, 그지? 근데 내 알성가, 정민씨라는 그 관리가 백성들의 이런 괴로움을 알겠는가? 모르지요. 이런 걸 선입법이라고 한다고 얘기했지, 그지? 뱃놀이 좋으시고 가을거지 급함을 생각하지도 않겠지요. 뱃놀이 하는 것만 좋아하지 지금 수확해야 되는데 농부들 일손도 부족한데 그렇게 급한 일 생각이나 하겠느냐?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니까 백성들의 지금 현재의 상황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게 관찰사 정민씨 관리들의 어떤 태도란 말이야. 자기 뱃놀이 하면 즐기기만 하면 돼. 아니? 돌을 깨서 강을 막는데 한 달이나 걸렸구나. 이거 뱃놀이 하려고 물 가둬놓으려고 백성들이 한 달 동안 생고생한 거야. 아니? 산을 뚫어 길 낼 때는 민가 무덤까지 옮겼구나. 이게 뱃놀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고통을 겪었는지를 얘기한 부분이 바로 이 두 부분이란 말이야. 돌 깨서 강 막는데 한 달 걸렸고, 산길을 뚫다가 민가 무덤까지 옮겼단 말이야. 울부짖는 저 귀신아. 자, 울부짖는 귀신은 누굴까? 무덤 속에 잠들어 있다가 옮겨진 그 귀신들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지. 울부짖는 건 저 귀신이야, 무덤 속에. 그런데 울부짖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울부짖는 실제는 백성들이 되겠지, 그지? 저 귀신아, 풍경 좋은 탓이로다. 풍경이 좋은 탓이로다. 즉 울부짖는 이유가 풍경이 좋은 탓이로다. 나는 이렇게 힘들고 고통받는데 풍경이 좋으니까 더 슬프겠죠. 뭐 그런 얘기야. 범 같은 우리 감사 조금도 원망 마라. 비유적으로 표현했어. 범 같은 우리 감사 정민씨 조금도 원망 마라. 음식 거마 수레고 말 맞아야 음식 날르는 거겠지, 그지?
말과 수레로다가 음식을 제공하는 거야. 장막, 온갖 채비, 밤낮으로 준비하고 이거 다 백성들이 고통받는 거지. 강을 막는데 한 달 걸렸고 길에다가 민가 무덤까지 옮겼고 거마 장막 채워가지고 밤낮으로 준비하고 큰 물고기 낚아내어 배 안에서 요리하고 이게 다 백성들이 고통받는 거란 말이지. 그 다음에 응향각을 숙소 삼고 새여울서 배를 탄다. 이게 지금 병민씨가 즐기고 있는 거지. 물 가운데 떠내려가니 강산도 좋을시고 물 가운데 떠내려가 뱃놀이 하니까 강산도 좋게 아름답게 보이겠지. 감사에겐 풍류요 백성에겐 원수로다. 역시 대꾸법이 나왔고요. 감사는 풍류 멋으로 즐기고 사치하고 하는데 우리한테는 정말 원수 같은 일이다 라고 얘기했어. 그러니 원수 같다니까 백성의 감사, 여기서 정민씨 감사의 뱃놀이는 원수 같은 일이다 라고 비판하는 거야. 자, 오리밖에 인간 세상 남은애군 물나라에 미쳤도다. 자, 인간 세상 남은애군, 애군이 이제 재앙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애군이 물나라까지 미쳤다. 자, 인간 세상에 남은 애군이 물나라까지. 여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도 물론이지만 물나라까지 뻗쳤다는 얘기야. 강도 지금 강 있잖아. 강도 순환을 당하고 있다. 고통받고 있다. 백성은 물론이고 이런 뜻이야. 오리박 기회정에 술과 고기가 낭자하니 흥청망청 여러 고을 관리가 대접한 것이라 그것이 바로 백성의 피요 백성의 기름이다.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 백성을 괴롭히는 거지 괴롭혀서 얻은 것들이다 라고 얘기한 거야. 아닌가라고 했으니까 맞죠. 서리적 표현이야 이것도. 백성의 어떤 그 백성에 대한 수탈을 통해서 음식도 만들고 그게 이제 봐봐 감사 여러 고을 관리 얘 위에 누가 있냐면 감사가 온 거야. 정민씨. 감사를 위해서 이들이 착취한 건 백성을 이용하는 거죠. 가혹하게 아까 얘기했지만 강 막고 길 뚫고 음식 장만하고 날르고 이런 게 다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을 관리는 중간에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해서 괴롭혀서 얻은 걸 감사한테 바친 거야. 그러니까 원망이라 원수라고 얘기한 거죠. 자, 중략하고 이번에는 홍수 가문 피해 입은 백성이 관찰사 가을 순행의 기다림은 자 홍수 때문에 피해보고 가뭄에 피해받은 백성들은 가을 순행 때 관찰자를 기다려. 왜? 이제 피해하고 너무 힘드니까 좀 도와달라고 구제해달라고 그럴 거 아니야. 자, 그 이유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을 거지 했는데 별로 먹을 게 없어요. 그거 채워줄까 해서인데 지나는 곳마다 죄를 묻는 폐단이네. 오히려 우리를 벌주고 있단 말이야. 여기 감사가 있잖아. 관찰사가 가을에 이 마을 저 마을 순차적으로 오면 우리 가을 거지에서 부족한 게 있는데 배고프니까 뭘 좀 도와주세요 하려고 했더니 와가지고 한다는 건 백성들 벌만 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백성들의 어려움을 구제하지는 않고 오히려 죄를 물어서 벌을 주고 있는 형편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문혼죄에 감췄는데 논에서 일어났던 그 가뭄홍수 이런 거 말 안 했어. 왜? 괜히 쓸데없이 죄를 물어서 벌을 받을까봐. 그러면 목화밭 이거 거론할까? 이거는 거론조차 못하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백면화되는 벌건 땅에 백지징세 하는구나. 백지징세. 그리고 백묘라는 게 원래 논이나 밭을 크기를 단위를 말하는 거야. 단위. 이렇게 백면화되는 벌건 땅에 자, 한 묘는 뭐 10분의 30평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30평이니까 100묘면 한 3만 평쯤 되겠네. 그래서 백묘화된 벌건 땅에 백지징세 하는구나. 자, 백지징세가 세금을 가혹하게 걷는 건데 백지징세가 뭐냐면 수확이 없어. 근데도 억지로 세금을 매기는 거야. 알았지? 자, 수확이 없는데도 세금은 꼬박꼬박 매기네라고 얘기한 게 바로 백묘화되는 벌건 땅에 백지징세하는구나. 인자는 우리 임금 곡식 한 묶음도 모래 덮일까 염려하는데 자 그러면 이 관리들을 이렇게 백성을 수탈하고 엄청 괴롭히는데 임금은 어때?
우리를 걱정한다고.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임금은 우리를 이렇게 걱정하는데 이놈들은 죄를 물어 백지징세까지 하고 있구나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죠. 불쌍한 백성 논에다 좁은 길 넓히란다. 자, 생각해봐. 논밭을 이거는 그 농사 짓는 거잖아. 그런데 좁은 길을 넓히면 논밭이 줄어드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결국은 이 길은 나라 길이니까 백성들의 논밭을 뺏어가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겠지, 그지? 각 읍 관리 독촉하니 채찍 몽둥이 낭자하다. 자, 각 읍 관리가 이 세금을 독촉하고, 여기서는 좁은 길 넓히라고 독촉하는데 안 하니까 채찍으로 몽둥이로 막 때린다, 그런 얘기야. 허다한 수많은 관인들이 대호, 소호 분담시켜. 여기서 호자가 원래 이게 그 지계문호, 그래서 방문 뭐 이런 대문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 대호니까 아주 부자, 땅이 많은 뭐 농부쯤 되겠지. 소호는 조금 있는 거. 따로 대호는 대호대로, 소호는 소호대로 그 경제력에 맞게 분담시켜 사방북은 심리 안에 닭과 개가 멸종하니. 왜 멸종해? 다. 그렇지. 얘네들한테 내라고 해가지고 다 수탈해 갔단 말이야. 닭하고 개하고 씨가 말랐어. 그렇게 되면 부자는 괜찮지만 가난하니 가난한 자로다. 가련한 것은 미안해 가난한 사람이다. 불쌍한 건 가난한 사람들이다. 부자는 부자니까 그래도 견딜만 한데. 해는 기울고 이정은 우리가 얘기한다면 이장쯤 되는 거야. 이장. 마을 이장. 저녁밥 재촉할 때 이장이 아니구나. 2호의 병행할 때 2구나. 그러면 여기서는 하급관리가 되겠네. 하급관리. 우리가 보통 이방하는 그런 걸 생각하면 돼. 저녁밥 재촉할 때 텅 빈 부엌에서 우는 하나 발구르며. 왜 울어? 저녁거리가 없으니까. 왜 발굴러? 이러면 뭐 굶어야 되니까. 그치? 자, 여기서는 뭐라 하냐면 방아품에 얻은 양식 한두 대는 있건만은. 방아품이 뭐야? 방아 찧어주고 대신 얻은 양식이야. 한두 대 정도는 있어. 채소도 있건만은 그릇이 없네요. 그릇은 누구에게 빌릴 것인가? 그나마 양식은 한두 대 있고 채소 반찬거리도 있는데 그릇이 없단 말이야. 알았니? 자, 이렇게 얘기한 것은 누가 얘기했다고요? 안악내가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한 건 발구르며 안악이 이야기한 거야. 직접적으로 백성의 말을 여기다 인용했다고 볼 수 있겠지. 앞뒷집 돌아보니 섣달 금음에 시루 빌리는 격이로다. 섣달 금음날 시루는 떡 파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집집마다 다 떡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시루떡 알지, 그지? 그 집에서 하는데 빌리러 가면 어떻게? 안 빌려주지요. 못 빌리지. 자기 거 한다고. 한 마을 닭과 개 다 먹어치우고 집집마다 또 거둔단 말인가? 또 거둔대 또. 이 수탈이 가혹하다는 얘기죠. 알았니? 대호는 한양 넘고 소호는 6, 7전이다. 뭔데? 이 놀이 다시 하면 이 백성 못 살겠네. 이 놀이라고 했는데 놀이가 뭐냐면 대호, 한양, 소호는 6, 7전. 알았니? 이런 식으로 세금 아닌 세금을 다 뜯어가면 백성들은 못 살겠다. 낙토에서 태어난 사람 태평성대 좋다 하여 편안히 지내더니 할 일 없이 할 수 없이 떠돌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는 감사가 순행했잖아. 순서대로 마을을 돌았지, 그지? 그래가지고 그 가을거지 부족한 거 달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죄도 없는데 벌 주고, 개하고 닭 다 싸그리 수탈해 가고, 지금 대호한테는 한양 내라 그러고 소호한테는 6, 7전 뺏어가고, 이걸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걸 백성들의 어떤 경제적인 삶의 기본을 다 수탈하고 있잖아. 그걸 놀이라고 했고요. 백성들 못 살아. 그럼 결국 어떻게 돼? 떠돌이로 전락한다는 얘기야. 낙토에서 태어난 사람 태평성대 좋다요. 자, 편안하게 지내던 백성들이 여기 관찰사의 순행으로 인해서 떠돌이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 왜?
이 세금 안 내면, 한양 내라는데 안 내면 끌려가고 잡혀가고 얻어 터지고 감옥 가니까 낼 돈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낼 돈이 없으면 도망가는 거죠. 떠돌이로 전락한다. 이 관찰사 위정자들의 횡포 때문에 떠돌이가 될 수밖에 없는 백성의 현실을 말하는 거야. 한 사람의 호사가, 여기서 한 사람 누굴까? 위에 아까 정민씨라고 그랬는데 전라도 감사 호사가 뭐야? 뱃놀이 하는 거야. 몇 사람의 난리 되고 몇 사람은 백성들한테는 난리가 되고요. 집과 논밭 다 팔고서 어디로 갈 수 있단 말이가 갈 데가 없지요. 그러니 떠돌이가 될 수밖에 없다. 떠돌이. 여기서 지금 말한 떠돌이가 되건 바로 이 부분이야. 비나이다 하느님께 비나이다. 우리 임금 어진 마음 밝은 촛불 되게 하시어 비춰주십시오. 이런 위정자의 관리들의 수탈하고 백성을 괴롭히는 거 임금이 잘 알 수 있도록 밝은 촛불 알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빌고 있는 거예요. 어질다고 인자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백성들을 잘 돌보고 가난한 백성의 고충을 이해하고 해결해주고 이 인자 받아들이는 게 인자한 거죠. 좋은 마음씨 좋은 그 밝은 촛불 되게 하소서. 촛불이니까 밝혀주는 거고 밝혀주면 어떻게 돼? 임금이 이걸 막든지 해결해 줄 거 아니야. 소문에 들리기를 아전 향원 벌한다기에, 자 아전 하급관리 향원을 벌한다기에 간악한 이 벌하는가 여겼는데 간악한 사람, 여기서는 아전 같은 벼슬아치 벌하는 줄 알았더니 음식과 도로 탓하는구나. 음식이 잘못됐다. 도로가 길이 알아니? 음식과 도로 탓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감사를 모시는데 여기 마을 관리가 있을 거 아니야. 아까 백성들을 수탈했다 그랬지, 그지? 요 마을 관리하고 요 사이에 있는 게 아전들인데, 자 지금 현실적으로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걸 고발하고 비판하고 있잖아. 근데 중간에 요 하급 관리나 아전들 벌을 준다는 거야. 아 이제 제대로 되는구나 해봤더니 마을 이 감사를 관찰사를 모시는 이 중간에 이 사람들이 얘를 벌 주는 이유가 뭐냐면 음식 제대로 왜 준비를 안 했어? 도로 넓혔어야지 좁아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이유 때문에 벌을 주는 거야. 백성들 괴롭힌 거에 대한 벌이 아니고. 이런 뜻이 하나니 노예 차출 무슨 일인고 술령수의 권세로다. 갑자기 노비 차출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시키려고 하는 거지. 술령수의 권세로다. 지 마음대로, 이것도 역시 하급 관리인데 뽑는 거지. 뽑는 사람 마음대로 차출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음식은 넘쳐나고 뇌물은 공공연히 오고 가니 이들끼리 좋으시고 하나도 안 좋아. 그런데 여기서 좋으시고 돈이면 좋으시고 상평통보가 돈이니까 돈은 왔다 갔다 큰 거금이 뭐 이렇게 서로에게 주어지고 관리들이 부자가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많이 주면 무사하고 적게 주면 투집자고, 뭘 상평통보, 돈을 많이 주면 그냥 넘어가지만 적게 주면 트집 잡아서 춘당대에 치는 장막 오목대에 무슨 일인고. 여기 지금 보면 술령수가 노예를 마음대로 그 차출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기준도 없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술령수가 노예 차출. 자, 많이 주면 돈을 많이 주면 상평통보, 적게 주면 투집 잡고요. 춘당대는 어디냐면 창경궁에 있는 대라는 게 건물 같은 걸 말하는 거야. 여기서 뭐 했냐면 과거 시험 봤거든. 과거 시험. 그럼 과거 시험 보는 데가 춘당대니까 춘당대에서 치는 장막 오목대에 무슨 일인가? 오목대 이거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전라도지, 전라도. 자, 오목대는 전라도에 있는 거고요. 전라도 전주야,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성계가, 태조 이성계가 왜구를 물리쳤어. 그리고선 잔치를 열었는데 잔치 열린 장소가 오목대란 말이에요. 그럼 봐봐라. 춘당대 치는 장막, 과거 시험 볼 때 쓰는 장막을 지금 감사가 내려와가지고 파티하면서 치고 있다는 얘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다음은 뭔가 참남한 과거 장소
제주 겨루는 유생들아 참남하다는 얘기는 분수에 지나치다, 분수에 넘치다 이런 얘기야. 분수에 넘치는 관리들 과거장에서 제주 겨루는 유생들아 선비들아 53주 시양예양에 의로운 선비 하나 없단 말인가. 니네들 과거 시험을 보러 유생들 훌륭한 선비들 중에 53주 이 53주가 조선시대 때의 행정구역이죠. 행정구역. 지금으로 하면 뭐라고 할까? 이게 단위야 단위. 53개의 주로 되어 있어. 시양 예양 의로운 선비. 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유생 중에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 중에 또 여기 의로운 정의로운 선비가 하나도 없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한 거죠. 비판이지. 먹을 복 좋은 우리 감사, 그 다음에 출세운 좋은 우리 감사. 이와 지금 뱃놀이 파티하고 있고요. 출세운 부정하게 하는 거니까 결국은 위에서 말한 대로 한다면 뭐냐면 봐봐. 궁궐에서 과거 시험 볼 때 치는 장막을 이걸 펴고 말이지 여기서 파티를 즐기는데 거기에 다 와 있는 양반들이 하나도 올바른 소리를 안 한다. 이거 잘못됐다 비판해야 되는데 비판하는 놈이 하나도 없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야. 뭐라고 비아냥거리냐면 그래 먹을 복 있네. 출세운도 좋으네. 조롱하는 거지 일종이에요. 들어오면 육조판서 어디에? 저기 궁궐에 들어가면 나가면 궁궐에서 나와서 지방으로 가면 팔도 감사네. 공명도 거룩하고 부귀도 그저다. 부귀 공명이 어마어마하게 좋다 그런 얘기. 공명은 대단하고 부귀는 끝이 없네. 망극하도다. 나라 은혜 감격스럽다. 이 다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은혜가 감격스럽다. 뭐가 감격스럽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부귀를 누리고 거룩한 공명을 누려.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감격스럽대. 임금님 은혜야. 임금님 은혜. 한도막의 절개라도 있다면 온 힘을 다해서 은혜에 보답하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귀 공명이 이루고 다 이러는 거 임금님이 너한테 은혜를 베풀어서 그런 거지. 너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절개라도 있다면 임금께 은혜를 갚도록 충성해라. 만약에 임금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 자손에게 화가 재앙이 미치리라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결국 여기서는 약간 비아냥거린 부분도 있지만 결국 충성해라 그런 얘기 안 하니? 그러니까 유교적인 어떤 덕목인 충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 이유는 임금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너에게 높은 벼슬을 내렸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한 거야. 알았니? 자, 이 합강정이라고 나왔지? 합강정과는 제일 처음에 구경을 가자 그랬는데 어디 구경을 가자 그랬냐면 아까 정민씨라는 전라도 감사가 수습하고 날 때 합강정의 근처에서 뱃놀이를 했다 그랬지. 그러니까 공간이고요. 합강정은. 자, 가을 거지 부족해서 오면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여기 보니까 목화밭을 걸어라래 이렇게 되지, 그치? 백성들의 고통이나 힘겨움은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괜히 쓸데없이 죄를 물어 벌을 주는 이런 백성을 가혹하게 다루고 있는 사람이니까 문헌제에 감췄으니 목화밭은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어려움을 다 얘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고 쉬운 것도 해결하기 쉬운 것도 말 못하는데 어려운 거 심각한 거 말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하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트집 잡는 거 나오지 그지? 많이 주면 무사하고 뇌물이나 돈이 알아니? 그 다음에 적게 주면 트집 잡네. 상반된 시어는 많이 주면 적게 주면 뭐 이런 게 상반된 시어지 그지? 그 다음에 조롱하는 거 뭡니까? 먹을 복은 좋은 우리 감사 출세운 좋은 우리 감사 전부 다 대꾸법이고요. 감사의 모습을 조롱하고 비판하고 있는 거다. 조롱이라고 했대. 비아냥거리는 거지.
자, 맨 끝에 배은망덕 하면 자손에게 해가 끼친다. 충성을 강조하는 거고, 우리가 보통 유교에서 중요한 덕목인 충, 효 중에 충성을 즉 당연하다고 여긴 거니까 유교의 당위성이다. 이걸 강조한 거다. 너가 감사가 되고 높은 벼슬에 올라가고 그게 지금 잘 되는 게 누구 때문이야? 임금님. 그러니까 너는 임금에게 충성해라. 유교적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돼. 역시 이것도 위에 나온 산민처럼 백성을 도탄에 빠지고 힘들게 하고 돌보지 않는 위정자 혹은 관리들, 지배계층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 다만 임금에 대해서는 약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이게 얘기한 가사 작품이었어. 자, 다로 가자. 은계설 한번 볼게. 이첨의 은계설. 그럼 얘가 왜 묶였을까 따져보면 이것도 비판이란 말이야. 비판. 그런데 조심해야 돼. 비판이 대상이 두 가지야. 하나는 임금을 비판한 거고 하나는 신하를 비판한 거야. 임금을 비판한 내용은 뭐냐면 신하들이 계속 그 음방을 혁파하자, 음방을 없애자. 음방이라는 게 이제 매를 고렸을 때 그 원나라에서 매잡이 풍습이 들어와가지고 매를 관리하던 그런 관청인데 그걸 없애자고 계속 신하들이 얘기하는데 임금은 그 말을 안 들어. 그리고 닭이 울고 막 이런 거 때문에 신하의 말을 안 듣고 그것 때문에 없애버렸단 말이야. 음방을. 그러니까 이거는 임금이 신하의 말을 잘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임금으로서의 횡포를 부린 것을 비판한 것도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중에 이렇게 된단 말이야. 백성을 돌보지 않는 임금, 그러면 신하들이 뭐 해야 돼? 비판해야 되겠지, 그치? 근데 백성이 그 고통스러운 걸 임금이 잘 돌봐야 된다고 추원을 해야 되는데 못한 거, 이유가 뭐냐면 임금한테 혹시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해코지가 아니라 벌 줄까봐 충성스러운 말을 못한 거야. 그거를 비판한 것도 있어. 알았니? 두 가지를 비판한 거다. 자, 그러면 은계설 한번 보자. 자, 고려 중의왕 때 응방소속 관리가 닭을 매 먹이로 주었다. 그러니까 응방이라는 게 매를 기르고 사냥을 뭐 연습하고 뭐 사냥을 하고 그런 거야.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닭을 먹이로 준 거야. 내가 날개 하나를 다 먹자 거의 죽어가는 닭을 자루에 넣어두었는데 아침이 되자 그 닭이 울었다. 이 일을 아뢰자 성상께서, 누구야 성상이? 중의왕이지. 측은하게 여겼다. 아유 불쌍한 닭. 그 뒤에 조정에서 논의의 응방을 혁파했다. 닭이 우는 것은 본성이므로 듣는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 그러다가 다친 닭이 한번 울자 임금은 감동하고 나라의 관청을 응방을 폐지했다. 여기에서 어질고 좋은 본성, 원래부터 사람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임금이 닭이 울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잖아. 응방을 없앴어. 그 전에 신하들이 그렇게 없애자고 할 때는 안 없애고 닭이 울었다는 거 상처 한쪽으로 날개 하나 뜯어먹히고 울었다고 밤새도록 울었다고 하니까 아 불쌍하네 그러면서 없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없앤 이유가 닭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때문이니까 누구에게나 그런 착한 본성, 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자, 당시 백성들은 매를 잡느라고 고생했다. 자, 매를 잡느라고 고생했어. 높은 곳에 사는 매를 잡으려다가 절름발이가 된 사람도 있고, 바다에 사는 매를 잡으려다가 배가 가라앉으면서 빠져 죽은 사람도 있고, 그물을 쳐서 매를 잡으면 이어서 매가 앉을 토시를 만들고 집에서 기르며 먹이고 밭의 곡식을 짓밟았다. 매 폐단을 말하는 사람들의 호소가 어찌 한 마리 울음소리 정도로 그쳤겠는가. 사실은 이렇게 매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더 컸다고. 다 울음소리보다. 근데 임금은 고통받는 백성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다 울음소리만 측은하게 여겼다고. 그러니까 임금은 마음을 움직인 게 어진 마음이구나. 있었구나. 뭐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닭은 원래 사람처럼 영험하지 않다. 그런데 닭은 영험하지 않아.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하는 말은 믿지 않고, 누구야? 신하들이 말한 거. 닭이 한번 울자 한쪽 날개를 먹히고 밤새도록 울자 감동했다. 사람 이하로 노루, 토끼, 여우, 살쾡이처럼 털이 있는 동물과, 사람은 물론이고 털이 있는 동물, 그 다음에 기러기, 고니, 비둘기처럼 날개가 달린 동물들 모두 그 혜택을 입었다. 그치? 자, 왜 그러냐 봐봐. 매를 기르고 사육하던 것이 음방이잖아. 그럼 매를 기르려면 사람들이 잡아와야 되잖아. 맞지, 그치? 그런 거 안 해도 되지요. 이제는 또 음방이 없어졌으니까 매의 먹이로 주던 것들 이제 더 이상 희생 나가지 않겠지. 그러니까 모두 혜택을 입은 거야. 매 음방 하나 없애면서. 사람의 말은 의도가 있어서 나온 것이지만 닭의 울음은 그냥 아파서 나온 거야. 자, 사람의 마음은 그 다음에 자, 닭의 울음은 의도 없이 나왔기 때문이다. 감동했다는 이유가 그거죠. 다음에 사람의 마음은 남이 하는 말에는 어둡지만, 이 사람의 마음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는 어둡지만 자기가 믿는 데는 밝은 법이다. 이거 누구한테 한 말이야 지금? 임금한테 한 말이지. 임금의 마음은 신하나 백성의 마음을 말하는 걸 잘 안 들려. 그리고 자기가 그건 불쌍하네 라고 생각한 건 굉장히 또 잘 실천해. 그러므로 제선왕은 한 마리 소가 죽은 것을 참아보지 못했으니 이는 어진 마음의 반론을 하겠지만, 그치? 어진 마음이 이것도 작용했겠지만 어진 정사를 펼치라는 맹자의 말은 살피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진 마음의 반론은 여기 소가 죽은 소에 대한 측은함이야. 그런데 어진 정사는 누구한테 하는 거야? 백성들한테 하는 거.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소는 잘 돌봤지만 백성은 잘 돌보지 못했다. 서경 책 이름이고 강고 책이 어린아이를 돌보듯 하라. 임금이 백성을 대할 때 임금에게 평소 백성을 자식처럼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어찌 닭이 울기를 기다린 뒤에야 측은하게 여기겠는가. 만약에 백성을 어린아이 다루듯 자식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동안 절름발이가 되고 밭을 망치고 물에 빠져 죽고 이때 음방을 없앴어야지. 닭이 울었다고 음방을 없애는 건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임금이 한창 매를 좋아할 때는 용방이나 비강 같은 충신이 조정해서 간쟁했다. 자, 충신 조정해서 간쟁했단 말이야. 자, 했더라도 필시 성을 내면서 죽여버렸을 거야. 그러니까 무서워서 충신들도 이야기를 못했다는 얘기고, 그래서 아까 비판 내용이 신하들도 마찬가지라고. 신하들도 모두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다. 그러니 임금이 한창 매를 좋아할 때 음방 없애야 되는데 이 말을 못했다는 거지. 죽을까봐. 임금이 치근하게 여기는 마음이 들었을 때야말로 쉽게 가난할 기회였다. 자, 그래서 저기 닭이 울었다라는 얘기, 그것 때문에 안 됐다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음방을 없애야 합니다. 이게 기회라는 얘기지. 그런데 음방을 혁파하라고 말하지 못하고 충해왕이 유배가는 도중에 악양에서 죽은 뒤에야 음방이 혁파됐대. 이 또한 늦은 일이었다. 음방을 혁파하라고 말하지 못하고 충해왕이 죽었을 때 그때야 가서 비로소 음방을 없애야 된다고, 혁파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건 참 늦은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은계설도 위에서처럼 비판이 있죠. 산민이 높은 벼슬아치들이 백성을 괴롭히는 가혹한 정치에 대한 고발, 비판이라면, 두 번째 나온 합정강사, 이것도 역시 정민씨라는 전라도 감사의 위정자의 어떤 정의롭지 못한 거, 혹은 백성을 괴롭히는 거, 그 다음에 대표적이고 향락적인 그런 문화를 즐기고 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비판 고발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는 임금과 신하 모두 비판하고 있다. 자, 지금 나온 은계설. 은계설은 백성을 자식처럼 돌보는 게 임금의 태도가 돼야 되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히려 이상하다. 어진 정사를 펼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지. 자, 문제 보자. 1번부터.
가나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하고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묶은 거야. 이유가 자 비판과 고발 뭐 대상에 대한 자 1번 범접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 인간이 느끼는 경외감. 이 경외감이 뭐야? 이게 원래 신에 대한 생각이죠. 존경, 리스펙 하는데 두려운 거야. 말 안 들으면 벌 받는 거지. 경외감을 얘기한 건 아니고 이번 자연물과 인간의 속성 대비 전혀 아니고요. 인간에게 친숙한 자연물을 활용하여 세상에 대한 주관적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겠네. 그치? 그럼 자연물이 뭐라 했어? 아까 산민에서는 친숙한 자연물이 뭐지? 개하고 닭하고 나왔지. 그치? 나에서는 닭하고 개 사방 부근의 심리 안에 다 멸종해 버렸다. 이게 가혹한 수탈을 얘기한 거고 다에서는 매가 나왔죠. 매를 기르다 보니까 닭이 먹이로 되고 닭의 울음소리가 나오고 뭐 이런 거 주관적 시선을 얘기하고 있다. 인식이 나온 거야. 인식. 이해됐어? 주관적인 시선이라는 게 바로 인식이라고. 시대적 배경을 언급하는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면모 이것도 아니고요. 대상의 과거 모습 현재 부처 전혀 아니고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3번. 그다음에 A부터 D까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A부터 D까지. 자 A 부분은 보니까 말에서 내려와서 사람을 불렀더니 부인이 와가지고 맞이하고 밥상을 내왔어요. A에서 밭가 어른이 아닌 부인이 화자를 맞이한 이유는 B에서 부인의 대답을 통해 확인된다. 자, 왜 나왔냐면 지금 바깥 주인이 일하러 갔다. 산밭은 너무 갈기가 힘들어서 한참 걸린다. 해가 저물도록 못 오신다. 그러니까 내가 나온 거다. 맞았지? 2번. A에서 화자가 부부를 찾아온 이유가 D에서 부부가 두메산골에 사는 이유가 제시된다. 지금 A에서 화자가 부부를 찾아왔대. 이유가 뭐야? 없지요. 지금 봐봐. 말해서 그냥 내려와. 이유를 설명 안 했잖아. 지나가는 나그네잖아, 나그네. D에서 부부가 두메산골에서 사는 이유 나오지요. 이건 나오지, 그지? 저 넘어 평지 가고 싶어. 근데 거기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고을 관리가 있단 말이야. 걔가 두려워서 가기 싫다. 얘기했으니까 이유를 밝혔죠. 정답은 2번 틀린 거. B에서 제시된 부부가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뭐야? B에는 뭐가 나오죠? 그랬더니 저기 산에 있는 산밭. 그 다음에 C에서 특정 작물의 이름을 붙여 특정 작물 C 뭐 콩잎 나와지. 맞지? 수확하는 거 맞았어. 그 다음에 B에서 척박한 토양 거칠어서 갈기가 너무 어렵다. C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대상 호랑이죠. 그래도 여기서 사는 이유는 고을 관리가 더 무섭단 말이야. 그 다음에 5번 B에서 바깥 어른의 행방에 대한 화자의 궁금함이 나타나. 그래서 질문했을 때 뭐라고? 바깥 어른은 어디 계시오라고 질문한 거고 D에서 부부의 거처에 대한 화자의 의함. 이상하네. 여기 호랑이도 있는데 왜 여기서 사십니까? 그랬더니 이유를 말했다. 정답은 2번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기억부터 미음. 자, 기억은 뭐냐면, 자, 너네 그거 봐. 구경가세, 합감정의 구경가세. 동일한 어구 반복했지. 아까 빠졌는데 이걸 AABA 구조라고 하는 거야. 동일한 게 세 번 나왔지. AABA, 구경가세. 이게 다시 또 구경가세. 동일한 구조를 반복하여 감사를 맞이하는 행사가 열리는 공간적 배경 어디? 합강정을 이야기한 거지. 맞았고. 2번 니은은 문헌제에도 감췄는데 목화밭이야 건원할까? 농사 관련된 공간이 언급됐죠. 문헌 이게 바로 이제 물을 대는 논을 말하는 거고 목화밭 목화 재배하는 거지. 그 공간을 말한 거고 백성들의 어려움에 관심 없는 감사 그렇죠. 문헌제에도 감췄는데 목화밭 거론할까? 안 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감사의 모습이네. 그러니까 농사 잘했냐? 아니면 목화밭 피해 없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게 감사인데 저거 하겠느냐? 안 하겠지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디귿 상반된 의미를 지닌 어휘를 사용하여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술령수의 속성을 부각한다. 상반된 거가 디귿
많이 주면 무사하고 적게 주면 많이 주면 적게 주면 상반된 의미의 어휘를 사용하여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즉 돈만을 따지는 술령수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맞았지. 다음에 리을로 갈게. 리을은 먹을 복 좋은 우리 감사, 출세 운 좋은 우리 감사. 대구적 표현 썼고요. 순실을 나온 감사가 높은 지에 오른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요거는 좀 생각해 봐야 돼. 부당하다? 여기서는 대접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대접받는 것만 관심이 있다. 오직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지. 그치? 의무는 저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대접만 받으려고 한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죠. 대꾸적 표현은 맞았지만 부당함이 아니고요. 의무는 감사로서의 의무는 저버리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거. 그거를 비판하고 있는 거야. 미음, 가정적 진술을 통해서 배은망덕하게 되면 자손에게 화가 미치리라. 가정적 진술 맞고요. 감사가 임금의 신하로서 유교적 가치, 뭔데? 충이라고 그랬죠. 충의 어떤 당위성,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지켜야 한다. 안 그러면 자손들이 벌 받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쓰고 있어. 여기서 틀린 해석은 4번이야. 그 다음에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자, A는, 자, 봅시다. A가 뭐냐면, 위에 봐봐, A. 자, A는 관찰사의 순시고, B는 응방이었어. 가장 적절한 얘기. A는 백성들이 오랫동안 준비하여 진행한 행사고, B는 백성들이 오랫동안 호소하며 혁파된 관청이다. 자, 호소하여, 이 말은 호소했기 때문에 혁파됐다는 뜻이야. 호소 때문에 혁파된 게 아니라 닭의 울음소리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지? A는 오랫동안 준비하여 진행한 행사고, 뭐 그거는 백성들의 수탈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 달 정도 강 만드는데도 한 달, 산을 뚫어 길을 내는데 민가의 무덤까지 다 옮겼잖아. 그러니까 오랫동안 준비한 거 맞았죠. 2번, A는 백성들을 배제한 채, 아니죠. 백성들을 동원한 거지. B, 백성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관리들에 요청하여 관리들이 요청한 것도 아니고요. 틀렸고. 그다음 3번, A는 생활고를 해결을 기대했던 백성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행사고, 오히려 오면 고통받는 거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준비, 음식 준비, 대접하는 거, 한 달 동안 강물을 막아야 되는 거, 뭐 이런 것들만 하는 거고, 맞았고. B는 생활을 어렵게 하여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관청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매를 잡다가 물에 빠져 죽고, 어떤 사람은 떨어져서 다리가 절뚝발이가 되고, 알았니? 정답은 3번이죠. A는 임금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백성이 요구했던 것은 아니고요. 임금의 뜻도 아니야. B는 사람의 본성을 실현하기 위해 백성들이 폐단의 시정을 요구했던 관청, 본성을 실현한 게 아니죠. 현실이 너무 가혹하니까 없애달라고 한 거지. 없앴으면 하는 거지. 미안해. A는 관리들에 대해 백성들의 억울함을 표출하는 계기가 된 행사고, B는 관리에 대해서 백성들이 울분을 표출하는 계기가 된 관청이다. 이것도 5번 같은 경우 틀렸죠. 자, 그러면 자, 잘 봐봐. 뭐냐면 홍수 가뭄을 입었어. 근데 이제 그 관찰사가 순시한단 말이야. 근데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어려운 건 들어보지도 않고 죄를 물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백성들의 억울함을 표출하는 계기가 될 수가 없죠. 들어주지도 않는데 오히려 죄를 물어서 벌을 준다고. 표출하는 계기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것을 드러내는 그 첫 단계라는 얘기야. 그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관리에 대해서 B가 백성의 울분을 표출하는 계기냐? 표출하는 거 맞죠. 왜냐면 표출하는 계기가 뭐냐면 신하들도 그렇고, 신하들이 생각하는 건 뭐야? 백성들이 이렇게 했단 말이야. 부러지고 죽고, 알았니?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라는 얘기야. 요거는 맞았지만 이건 틀렸다. 정답은 3번이야. 자, 그 다음에 다와 보기를 비교하여 은개설하고, 보기는 뭐야? 이거는 안민가야, 안민가. 이것도 역시 이게 제일 좋아.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그럼 여기서는 나란히 태평할 거다. 임금에게 지금 임금의 태도, 임금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얘기한 거야. 유교적 덕목 중에 임금이 해야 될 건 뭐야? 백성들을 잘 돌보는 거지. 위에 말한 대로 하면 자식처럼.
안 하니? 자, 그러면 감상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비교하여. 자, 가장 적절한 거 찾아볼까? 다는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는 태도를 비판하는 태도, 보기는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태도. 이 틀렸지. 이게 임금은 임금답게 자기의 자신의 역할에 맞는 걸 그대로 실천하라는 얘기지 누구랑 협력하라는 뜻이 아니야. 알았어? 그리고 또 하나 협력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협력이라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여기 지금 협력이라고 할 게 없죠. 굳이 얘기한다면 은계설에서 임금이 그렇게 임금에게 신하들이 하는 말이잖아. 그리고 이 임금이라는 응당 신하의 말에 귀를 기울여줘야지. 이게 협력이고 여기 안민가에는 그런 거 없다고. 자, 다해서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마음에 따라 행동한다고? 이거 남의 말을 듣고 옳다고 생각하면 해야지. 슬프다고 그래서 그 슬픈 이유 때문에 응방을 없앴다는 건 자신의 마음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뜻이야. 보기는 자기의 신분에 맞게 처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신분에 맞게 처신한다? 그렇지.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이런 거 맞는 거라고 봐야지. 3번. 다는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대의 명분에 따라야 한다는 점. 이거 맞았어. 그지? 대의 명분이라는 게 옳은 일이 정당성이니까. 보기는 나라를 돌보는 것처럼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나라를 돌보는 게 아니라 백성을 돌보는 것을 자식처럼 돌봐야 한다라는 얘기. 알겠지? 이것도 틀렸고. 4번. 다른 옛사람의 당부한 정치 실현을 염원하는 마음. 아까 나왔어. 그거. 정사를 돌보는 거. 보기는 나라의 존속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뭐야? 백성이죠. 임금은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얘기니까 정답은 4번이죠. 5번. 다는 자식을 대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임금이 백성을 아껴야 한다. 그럼 얘기 나왔죠. 보기는 백성을 대하는 임금의 마음을 백성에게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 이런 거 아니고 자기 신분과 처지에 맞게 그것을 당당하게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은 틀렸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보기를 참고하여 가나다를 감상한 거다. 보기. 이것도 다 마찬가지야. 지배계층은 임금부터 하급관리 다 지배계층이야.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지. 뭐 백성의 삶을 돌보는 거. 나라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하는 거. 위정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 다 이거 반대로 얘기잖아. 그러지 않은 걸 비판하는 거지. 작가는 지배계층에 대한 비판을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사회상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작가의 논평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제시하기도 하고 작중인물의 발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 직접적 제시 작가, 그 다음 작중인물을 통한 간접적 제시, 바람직한 사회상을 제시. 여기서는 보니까 지배계층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이 세 가지 1번하고 2번하고 3번이 모두 제시하는 방법이라고. 자, 그러면 틀린 것이 뭘까? 가에서 부인이 저놈의 평지가 좋다고 얘기했어. 이거 여기서 하면 뭐야? 그 작중 인물이 얘기하는 거지. 3번이지, 그치? 3번. 나에서 낙토에서 태어나 편안히 지낸 사람이 할 일 없이 떠도는 거, 이것도 작가가 지배계층을 비판하는 이유로 볼 수 있다. 떠돌이가 된 거, 평지가 좋은데 가지 못하는 거, 다 현실 비판 맞죠. 그 다음에 2번 볼까? 고을 관리에 대한 화자와 부인의 대화. 고을 관리에 대한 화자와 부인의 대화. 부정적인 대상이 바로 고을 관리겠죠. 충혜왕이 죽은 뒤에 응방이 협파된 것은 늦은 일이다라는 그 신하들이 충언을 하지 못한 거, 지배계층에 대한 비판의식이 드러나 있죠. 맞았지. 여기는 신하들을 비판한 거고 저 위에는 고을 관리를 비판한 거지. 그 다음에 3번. 곡식 한 묶음도 모래 덮일까 염려하는 인자한 성품을 지닌 나의 임금과는 달리, 그러면 임금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다의 임금은 충신이 조정해서 간쟁하면 필시 분노하고 화가 나가지고 벌을 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 임금은 잘못된 거지요. 이것도 비판한 거. 그 다음에 4번. 나에서 물나라에 인간 세상에 남은 애군이 미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 임금님의 어진 마음 촛불되게 해서 다 밝혀주세요 하는 거하고, 하느님께 기원하는 건 모두 작중인물이 발화를 통해서 작가가 추구하는 사회상을 제시했다. 자, 그러면 나에서 인간 세상에 남은
애군이 미치는 것, 이게 발화한 거냐는 거야. 촛불이 된 거, 촛불이 이거는 바라봤지. 우리 임금님이 이러한 상황을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나에서는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이거 지금 앞에 건 아니지, 그지? 물나라 애군의 맛, 이거는 이 물속에 사는 물고기까지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지, 그걸 말한 거지 발화를 통해서 사회상을 제시한 게 아니다. 요거는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야. 우리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 강물에 사는 물고기, 강물까지 모두 애군이 미쳤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비판이지, 비판. 이게 사회상을 제시한 거냐? 아니지요. 정답이 4번이다. 나에서 과거 장애의 겨루는 유생들, 비판 대상이지, 그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게 비판의 내용이야. 왜 의로운 놈 하나 없느냐라고 비판한 거지. 그 다음에 다해서 목숨을 잃을 것이라 생각하여 신하들이 왕에게 음방을 협박하고 말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글쓴이가 말한 거, 이것 역시 지배계층의 모습을 비판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이 바람직한 사회상을 제시한 게 아니라는 뜻이야. 나머지는 다 등장인물 말하고 뭐 작가가 말하고 해서 현실 비판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